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고재익입니다. 오늘은 조용히 스며드는 골반 속의 불청객,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식기에는 대략 40여 종의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가운데 대부분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어떤 녀석들은 심각한 사마귀를 만들어서 곤란한 수준까지 사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는 암을 만들어서 생명의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해약은 지금껏 여성들에게만 좀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에 대한 강조 또한 여성분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남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 남성들을 위한 정보는 크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남자들을 위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 몸에 사마귀 같은 덩어리를 만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지금껏 200종이 넘게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의 생식기를 감염시킬 수 있는 종이 40가지 정도인데요. 세상을 살면서 전체 인구의 80%는 반드시 이 중 한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살면서 한 번도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런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대부분 일정 시간 우리 몸 표피에서 존재하다가 치료 없이 소멸합니다. 하지만 몇몇 종은 긴 시간 살아남아서 사마귀처럼 생긴 덩어리를 만들어내거나 악성 종양의 원인이 되죠. 잠시 들렀다 사라지는 것에서 손가락이나 발바닥에 사마귀를 만드는 것, 콘딜로마라고 부르는 성기 사마귀를 만드는 것, 자궁경부암이나 음경암, 심지어 구강암이나 후두암의 원인이 되는 것까지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그 종류와 감염된 사람의 면역력의 정도에 따라서 실로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남성 생식기에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처음에는 점처럼 작은 사마귀가 생깁니다. 가장 흔히 생기는 자리는 음경과 음모가 만나는 자리, 즉 음경의 시작 지점인데요. 포경 수술의 비율이 낮은 나라에서는 포피 속에서도 사마귀가 자주 발견됩니다. 접히는 자리와 포피 속은 땀이 잘 차고 신경 써서 씻어주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숨어들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인유두종 바이러스 중에서 남성 생식기 사마귀를 잘 만드는 바이러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6번과 11번입니다. 이 두 가지 바이러스는 음모 아래나 항문 주변, 음경이나 음낭의 다양한 모양의 사마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 밖으로 삐쭉삐쭉 솟아나는 첨규형도 있고요. 그저 점 같은 편편한 모양도 있습니다. 음경이나 음낭에 생긴 콘딜로마는 전형적인 사마귀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발견됩니다. 하지만 음모 아래에 발생하는 사마귀들은 대부분 편편한 점의 형태에 가까워서 바이러스의 침투가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야 발견됩니다. 이런 음모 아래 사마귀는 일반적인 점과 비슷하지만 색깔이 점보다는 약간 옅고요. 밖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음모의 모근이나 그 주변에 1에서 2mm 정도 크기의 점 비슷한 것이 하나 둘씩 나타나더니만 몇 달 사이에 급속하게 수를 늘려간다면 서둘러 비뇨의학과를 들리는 것이 좋습니다. 점은 그렇게 빨리 자라지도 수를 확 늘려가지도 않거든요. 드물긴 하지만 가장 위험한 종으로 알려진 HPV 16번, 18번도 남자에게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식기 사마귀 검사를 해드린 200명이 넘는 환자들의 결과를 확인해 보면요. 대략 15% 정도 환자에서 이 위험한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바이러스 중에서 특히 16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양성으로 확인된 분들의 상당수에서 피부암으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인 전암이라는 상태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그저 점인지 생식기 사마귀인지 암이 될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 채로 그저 지내다가는 큰일을 겪을 뻔한 것입니다. 떼어낸 사마귀를 한번 검사해 보면요. 흔한 6번과 11번 그리고 무척 위험한 16, 18번 이외에도 다양한 바이러스가 검출됩니다. 하지만 재발이 잦았던 분들은 대부분 이 네 가지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은 아직 없습니다. 6번, 11번, 16, 18번이 아닌 다른 대부분의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직접 제거하지 않아도 많은 경우 수개월에서 수년 내에 저절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때를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긴 사막이나 변형된 조직 같은 것을 발견하면 그걸 수술이나 전기 소작, 레이저 등으로 제거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피부 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바이러스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남자들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성들은 가장 문제가 되는 자궁경부의 점막을 솔로 문질러서 세포를 채취하기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어느 자리를 검사할지도 애매하고 생식기의 피부 또한 점막이 아닌 일반적인 피부입니다. 따라서 여성에 비해서 감염된 피부 조직을 채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혹 일부 병원에서 음경과 음낭의 피부를 거의 피가 나도록 솔로 문질러서 검사를 하면 검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요. 아직은 그렇게 검사한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려워서 비뇨의학과 학회, 산부인과 학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생식기 감염 학회에서는 아직까지 남성에게 시행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다소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검사를 해도 잘 안 나오고요. 뭐가 나온다고 해도 그거의 전부라고 믿기 어려워서 권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뭔가 나온다 해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커플에서 여성분이 검사를 받다가 인유두종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상당히 상황이 곤란해집니다. 사마귀처럼 눈에 보이는 병변이 남성에게 있지 않는 이상은 남자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여성분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셨다면 얼른 맞는 편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는 남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감염된 바이러스 이외에 나머지 바이러스의 추가 감염부터 일단은 막고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커플은 늘 피임 도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두 사람 모두 같은 바이러스를 이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면역력에 따라서 어느 한 명이 먼저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그 바이러스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나은 사람이 다시 감염이 됩니다. 이런 식이면 이 커플에는 그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오가게 되고 계속 유지되게 되죠. 그러면 위력이 약한 바이러스라 하더라도 길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커플의 어느 한쪽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진단을 받았다면 임신을 위한 부부 생활 이외에는 꼭 피임 도구를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역력 관리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전염과 확산, 성장에는 사람의 면역력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긴 해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사마귀가 천천히 자랍니다. 반면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늘 피곤한 사람이거나 늘 긴장 속에 사는 사람은 작은 사마귀 하나가 10개가 넘게 확확 번져나가는데 불과 몇 주밖에 걸리지 않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커플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진단받고 이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피임 도구를 잘 사용하고 잘 자고 운동하고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결국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확산과 치료는 면역력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 근본을 잘 이해하고 대처하면 충분히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감염된다고 무조건 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급격하지 않아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검출됐더라도 정기검진을 충실히 받는다면 치명적인 병이 생기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이러스를 진단받았다고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이해하시고 이에 맞게 적절히 면역관리와 정기적인 자궁검진, 수시로 음모 아래 피부를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을 충분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예방접종으로 감염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데요. 이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3가지 종류의 예방주사가 출시가 됐는데요. 이가 백신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중 위험한 16과 18번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줍니다. 4가 주사는 16, 18번에 더해서 성기 사마귀의 주범인 6번과 11번에 대한 항체까지 만들어줍니다. 국가 백신은 거기에 더해 암의 원인이 되는 5가지 바이러스를 더 막아줍니다. 요즘처럼 성생활이 자유로운 시대에는 암 예방도 중요하지만 HPV 6번, 11번 같은 성기 사마귀의 예방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허락된다면 성기 사마귀까지 예방할 수 있는 4가 이상의 백신을 맞으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예방접종의 큰 걸림돌은 접종을 3번이나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1회 접종 비용이 많게는 20만 원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선뜻 이 주사를 맞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단점은 27세 이후에 맞으면 효과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방접종을 맞고 싶다면 가능하면 20대 중반까지 접종을 마치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맞더라도 안 맞은 것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저도 34살에 맞았습니다. 오늘은 남성들의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